중국과 한국의 김치 이슈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김치는 한국 것이 아니고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치 공정을 대대적으로 시작한 게 원인이죠. 중국은 유엔 대사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연출하고 1,40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직접 영상에서 김치를 담그는 등 한국을 계속 자극하면서 김치에 대한 대대적인 공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김치에 파워 차이를 표기하지 않으면 판매 금지를 시키기도 하는 등 양국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관영 언론인 황구시보를 통해서 한국은 중국 김치를 많이 수입하니 김치는 중국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느닷없이 일본 언론도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7배라고 보도하며 한중 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한국 김치 불매운동을 하던 일본 네티즌도 김치는 중국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만 보면 한중 싸움에 일본은 대부분 중국 편을 들면서 더욱더 한국의 대중들을 불쾌감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김치에 대해 연일 불을 뿜어대던 중국 당국이 다소 잠잠한 모양새가 보이는데요. 바로 중국 굴삭기 김치 영상 등이 등장하면서 중국 김치에 대한 불신으로 국면이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중국 굴삭기 김치 영상은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 중국의 김치 공정이 가속화되고 이슈가 되면서 한국은 이렇게 비위생적인 김치를 절대 만들지 않는다며 한국의 네티즌들이 영상을 급속하게 공유한 것입니다. 중국의 각종 비위생적인 김치 대량 생산 영상이 공유되자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서 굴삭기 김치는 수출용이 아니라며 급하게 김치에 대한 이슈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괜히 김치를 잘못 건드렸다가 한국이 중국산 김치를 수입 안 할까봐 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국을 자극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산 김치 불매운동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 벌써부터 한국의 다양한 김치찌개 전문점 혹은 한식집에서는 원산지가 중국이면 안 먹는다는 글들이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으며 일부 음식점은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한국에 김치 수출을 1년에 3, 4억 달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침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 관련 부처는 중국의 굴삭기 김치가 한국에 안 들어왔다며 중국 이야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중국에서 절임 배추를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영상을 놓고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관련 입장을 정식으로 표명한 것인데요. 식약처는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배추는 수출용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했으며 중국 정부 해관 총선은 문제가 된 배추 절임 방식을 2019년부터 법령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배추는 통상 24시간 이내로 절여야 하는데 문제가 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입 신고를 하면 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렇게 절여지면 김치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김치 등 수입 식품은 수입 전 통관 유통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작년까지 수입김치 제조업소 112곳을 현장 점검하고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소 등 36곳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등의 조처를 했습니다. 또 작년에 수입한 중국산 김치 및 절임 배추 19,000여 건 가운데 9.2%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4건은 반송 폐기했으며 유통 단계에서도 200여 건을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국 기관에서조차 인정을 했으므로 중국산 절임 배추, 중국산 김치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 같은 국면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네티즌들은 여전히 중국산 배추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품고 있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중국산은 확실히 배추가 흐물거린다. 분명 한국산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라면서 중국산 배추를 아무래도 꺼리게 된다면서 앞으로 국산만 소비하겠다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심지어 한국 당국이 아니라고 정식으로 표명을 했더라도 뿌리 깊은 불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네티즌들에게 논란이 되는 것은 중국산 칵테일 새우 내부에 젤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 중국산 새우의 내부를 젤리로 채워넣으면서 등장한 문제인데요. 많은 네티즌들은 새우로 요리를 해먹었는데 새우 배에서 젤리 같은 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후기가 종종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산 새우에 이러한 악효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우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새우 배에 식용 악효 등을 주사해서 무겁게 출하하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부분 베트남에서 잡힌 새우를 곧바로 악효를 넣는 주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베트남이 아닌 중국으로 곧바로 넘기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수출되어 중국산 새우라는 것입니다. 실제 새우는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출하되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중국 업자가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은 새우도 가급적이면 태국산 등 중국산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정보도 공유한 바 있습니다. 한때 미국 소비자협회 등에서 약 8% 이상의 중국산 수입 새우에서 식용 악효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새우를 씻어보니 비누 거품 같은 게 나왔고 이것은 식용새우로 볼 수 없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네티즌은 기본 중국 식재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 김치와 관련된 대파나 다른 채소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SNS에서는 대파를 씻으니 초록색 물감이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공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파가 씻은 부분에 대해서 물감을 칠해서 싱싱하게 보이려는 의도가 들어갔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파는 경우에 따라 김치에 들어갈 수도 있는 식재료이고 대파 자체가 한국에 직수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굴삭기 절임 배추가 꼭 한국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파 말고도 일반 과일에서도 이렇게 색소를 칠한 경우가 중국에서 계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수박값이 폭락하자 많은 중국 상인들은 수박에 색을 칠해서 싱싱한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포도에도 각종 색소를 분사해서 잘 안 익거나 시든 포도가 잘 익은 것처럼 보이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 폭로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일부일 수 있음에도 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이나 기타 국가에서는 중국 당국이 아니라고 했으며 심지어 한국 식약처가 해명을 하더라도 싸늘한가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매우 높아졌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더불어서 한국의 문화공정이나 김치공정, 드라마 빈센조의 비빔밥을 음식 문화가 떨어져 못 먹는 음식이라고 조롱하는 등 중국이 연일 한국에 대해서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에서는 중국 신뢰지수가 거의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산 거부 사태는 최근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국경 분쟁에서 사상자까지 발생하자 중국산 보이콧에 적극 나섰습니다. 값이 아주 싼 생필품 등을 제외하고는 샤오미 같은 중국산 핸드폰 불매가 일어나 삼성 모바일이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화웨이는 괌을 비롯한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등의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 입찰을 거의 따는 상태였으나 갑자기 거래가 취소되어 퇴출당했습니다. 호주나 캐나다 등에서는 중국산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중국이 호주산 와인 수입을 거부하자 호주산 와인 사마시기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베이징 올림픽은 이미 많은 서방 사회가 참가하고 싶지 않다며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전 세계가 더 이상은 중국발 소식에 대해서 일종의 노이로제를 겪고 있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만 유독 이렇게 중국산 절임 배추나 김치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서방에서는 과거 러시아와의 냉전을 겪긴 했지만 그때는 단순히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다툼이었지 러시아가 전 세계를 괴롭히거나 인간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을 벌이는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각국이 괴로워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문제로 발전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것은 중국 중심의 민족주의가 국가 내부에서만 일어났던 과거와는 달리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조용히 힘을 기르던 등소평의 도광양회가 아닌 마음대로 세계의 칼을 휘두르는 유소자귀로 바뀌면서 1대1로 정책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일들이 이제 세계 시민의 일상으로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도 이러한 중국과 관련된 김치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더욱더 중국을 신뢰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의견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베가 트럼프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뒤통수 맞은 트럼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베의 이마에 꿀밤을 먹였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오늘 아주 재밌습니다. 트럼프와 아베의 좌충우돌, 포복절도, 배꼽 잡는 웃긴 신경전에 대해 집중 조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헛소리를 짓거렸다는 소식과 일본 관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소식, 삼성전자가 일본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패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일본이 트럼프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골자로 하는 새 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논란이 된 미국산 옥수수 추가 구입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며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내 기생충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산 사료용 옥수수를 앞당겨 구입하는 데 기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미국과 옥수수 추가 구매 약속을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미국산 옥수수 추가 구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26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600억엔 약 6,64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옥수수 275만 톤을 추가 구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담이 끝난 뒤 아베 총리가 일본을 대표해 남은 옥수수를 전부 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옥수수 추가 구매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본 내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업계는 해충에 의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 미국산 옥수수를 더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도쿄신문은 지난 9월 이 문제가 미일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미국산 옥수수 수입이 진행되지 않으면 농가의 표 이탈을 경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일본에 대한 압력을 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미 워싱턴 DC에서 새 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회원국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일본의 핵심 요구 상황이었던 자동차 관세에 대한 내용은 이번 협정에서 빠졌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도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협정은 미국 농부들, 목장주들, 재배 농민들의 위대한 승리이며 내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무역 적자 감소, 공정성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정을 해놓고 얻을 건 다 얻었다며 아베는 옥수수 수입에 대한 발언에 대해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야 일본에게 뒤통수 맞아본 적이 여러 번 있어 원래 그런 인간이려니 하는데요. 미국의 트럼프는 일본에게 뒤통수 맞은 게 처음이라 좀 화가 났는지 아베에게 꿀밤을 먹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무역협정 서명식에서 돌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생일은 지난달 21일이어서 이날 67세 생일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착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푸틴 생일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아베 신조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 생일을 착각할 수가 있을까요? 참모와 보좌관만 몇백 명이 있을 텐데 이거는 완전 트럼프가 아베에게 매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 앞서 좋은 친구 아베 총리에게 생일 축하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는 오늘 39살이 된다고 아베 총리의 나이를 두고 농담을 했습니다. 이 농담도 어리게 보인다는 덕담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나이 먹고 철 좀 들어라 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나의 인사를 총리에게 전해달라. 그는 대단한 신사이며 우리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도 했습니다. 아니 생일도 아닌데 이렇게 전화해서 축하 인사를 한다는 건 옥수수 산다 그랬다 그런 적 없다고 하니 트럼프가 매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아베는 또 한국에 친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척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놀랍지도 않으시죠? 아베가 또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관계 개선에는 여전히 한국 탓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라고 한국 정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한국 측이 한일 관계를 복원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가 간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묻는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전제한 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선 북한 문제 등에서 이란, 일미안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해 우선은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런 견해는 지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소신 표명 연설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먼저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답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회담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향을 거듭 밝혔습니다. 동해 대화태 어장에서 발생한 북한 어선과 일본 수산청 단속선 간의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는 불법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구조선원들의 신병 구속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변에 있던 북한 선적으로 보이는 다른 어선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화태 주변의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외국 선박이 조업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일본 어업 종사자의 안전 조업에 방해가 된다며 북한 측에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이번 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일제 침략 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철 제사인 추계 예대제가 오는 17일에서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아베 신조 내각의 장관급 강요들이 참배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아키히로 관방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정권의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개인 차원의 참배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라며 정부로서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요들이 사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관방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국가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당한 여러분에게 명복을 빌고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베 내각 강요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지난 2017년 4월 곰철 제사의 충계 예대제 이후 중단됐지만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11일 극우 성향의 측근들을 대거 중용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한 터라 이번 추계 예대제 때 강요들의 행보에 관심